저는 우리 한국호두산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국이고요. 호두왕국이라는 다음 카페 있죠. 거기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호두대왕 김성국입니다. 호두나무는 호기성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호기성 뿌리는 나무 뿌리가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숨을 쉬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물에 잠기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소나무, 밤나무, 참나무가 자라는 곳은 적지이나 버드나무가 자라는 곳은 피해라 라는 뜻이죠. 이제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두나무를 접목했네 어땠네 하면서 막 광고 친 애들이 있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너 그래 그 대목이 뭐냐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냥 호두. 아 그러니까 어느 품종? 그냥 호두. 옛날 그냥 호두. 뭐 아니면 신령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왜? 만실성 호두나무의 근개 발달과 조실성 호두의 근개 발달이 틀립니다. 발달 특성이 틀려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조실성 호두는 1년 차에 딱 파종했어요. 1년 차에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5배가 큽니다. 5대 1이에요. 2년 차는 3대 1입니다. 지상부도 좀 자라서. 그리고 3년 차 이후에는요, 측근이 쫙 발달을 하는데 그 뿌리의 근개량이 정확하게 1.9대 1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런데 신령 종자로 대목을 잡아서 조실성, 저 다수학성을 딱 접목을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양이 받쳐주질 못하죠. 네? 뿌리에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분수 형상 내고 밑에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실되는 거예요. 응? 이해되죠? 잠깐은 살아있어. 그까지 1년, 2년, 3년이야. 살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5년 지나서 열매를 막 매달려서 수확이 나와야 하는 시기에 이게 위에는 막 커지는데 밑에가 받쳐주지 못해요. 열매, 꽃은 많이 폈어. 근데 다 낚아치기 시작해, 이제. 이해되시죠? 수정이 됐어도 다 낚아쳐. 왜? 근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자, 종자를 갖다가 종자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싹 뺐죠. 빼내고서 여기가 딱 또 다시 갈라지면서 다시 거기 이제 위에 순이 나와요. 아, 요만하게 나왔길래 일반 호두나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뿌리 비율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요거 갖다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콜라병 있잖아요. 1.5리터짜리 비빔에 딱 심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요만큼 나와 있잖아요. 요거대로. 근데 뿌리는 확대해봤습니다. 밑에까지 다 있죠. 측근들까지 막 뻗어 있죠. 밑에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위에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도. TRB가 틀립니다. 그러나 일반 호두나무는 아니에요. TRB가 1대1로 갑니다. 그래서 이 뿌랭이에다가 얘 똑 잘라서 이거 갖다가 접목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R 비율이 틀려가지고, 생장률이 틀려가지고, 쫄딱 망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조직 배양 기술도 다 갖고 있고요. 중국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장기에서 싹 이제 뿌리가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노지에 딱 갖다 심잖아요. 바로 죽어요. 단 하나도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우르르 몰아서 딱 쳤어요. 예? 저기 조직배양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발화해서 얘가 TRB 뿌리를 확 확보해놔야 겨우 위에서부터 5대1로 살아가는데 조직배양은 위에 상체는 있는데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 저 배양상에서 겨우 살아 버텨. 근데 5배를 못 크더란 얘기죠. 노지에다 딱 갖다 꽂는 순간에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말로 죽어.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기술은? 그죠? 쓸모없는 기술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배양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실시도 했어요. 야, 조직 배양으로 하자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근데 그 비용이 생존율하고 비용이 있죠. 일반 호두나무 생산하는 것보다, 접목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비싼 거야. 경제성이 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풀하고 싸우는 거 힘드시죠? 풀과의 전쟁에서는 농부가 항상 집니다. 그죠? 근데 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풀을 잘 이용을 하셔야 해요. 풀을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호두나무나 사과나무나 어떤 나무를 그나마 그 동네 선생님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과원에 가보면 풀이 있어요, 없어요?
예, 풀이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바보라서 풀을 갖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생초 재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풀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모든 식물은 영하 아니에요. 영상 6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땅속의 온도가. 그러면은 흡수 작용도 안 해요. 딱 멈춰요. 근데 그게 영상 6도입니다.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가면은 30도 넘었으면 35도가 돼도 또 못 안 합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 덥습니까? 아스팔트가 뜨겁습니까? 아스팔트가 뜨겁죠. 거기 계란 딱 놓으면 한여름에 막 계란 후라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잔디밭이 뜨겁습니까? 학교 운동장이 뜨겁습니까? 운동장이 뜨겁죠. 지온의 변화가 너무 급격한 거예요. 그러면 식물체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죠. 식물은 우리 사람도 딱 일정한 온도에서 항상 똑같은 조건일 때가 가장 편안하죠. 식물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땅속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고 온수도 일정해야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나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풀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한여름에 햇빛을 차단해 주겠죠. 그죠? 땅의 온도가 안 올라가. 지온을 유지해 주죠. 두 번째로 밤이 되면은 비가 안 와. 얘는 비가 안 올 때 공기 중에 있는 습도, 이슬을 잡아가지고 관수를 해주죠. 물을 주죠. 보습이 되죠. 세 번째로 얘가 가을됐어. 얘가 사그라져서 땅바닥이 덮여 있어야 땅 위에 공기 중의 온도보다 보온재가 됐죠. 그죠? 그래서 풀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또 한 가지. 벌레가 있는데, 호두나무가, 이건 맛이 씁쓸해. 근데 얘는 풀이 달달해. 그럼 호두나무 깨물까요? 풀 뜯어 먹을까요? 풀 먹죠? 근데 풀은 샥 벼버려. 그럼 거기서 벌레들 다 어디로 가요? 호두나무로 갑니다. 그죠? 풀 키우는 것도 생물학적 단계로 미끼로 떠주는 겁니다. 벌레들이 그거 막 분해해서 먹고 똥 싸가지고 거름 주는 거예요. 자연의 생태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똑같은 땅에 똑같은 햇볕에 똑같은 빗물을 맞았는데 풀이 여러 가지가 생기죠. 여러 가지 풀이 생기죠. 그런데 민들레는 몸에 어디가 좋대? 인삼은 몸에 어디가 좋대? 다 특성이 다 틀리죠. 그게 뭐예요? 생성해내는 미량 원소가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과원에 풀이 있어야, 여러 가지 종류의 풀들이 자라고 있어야 다시 걔네들이 분해돼서 미량 원소가 보충이 된다는 얘기예요. 환원이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정도 얘기하면, 아니 그 거름 열심히 퇴비 갖다 넣었는데 풀이 다 빨아먹고 나무가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해요. 그럼 걔가 먹었다가 걔가 갔어. 그럼 걔는 거름 아니에요? 맞죠? 계속 환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초 재배, 풀을 좀 키우는 것이 오히려 작황은 훨씬 좋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리고 호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간작을 한다는 걸, 호밀을 수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호밀을 좀 많이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호밀은 딱 파종이 되잖아요.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저 외국 자료에 보니까 2m 50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크레인 땅 파가지고 2m 50까지 유기질 투입하려고 해봐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뿌리가 막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걔가 파고들었어. 그런데 걔가 지 상분 상 날아갔다고 해요. 이제 그 지 하부는 남아있잖아요. 그건 뭐의 먹이에요? 미생물과 곤충들의 먹이가 되죠. 특히 지렁이의 먹이가 되잖아요. 지렁이가 다시 그 호밀의 뿌리를 갖다가 계속 먹어가면서 2m 50까지 공기 통로, 수분의 통로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는 지렁이가 파고 들고 먹고 가서 분변토를 뱉어냈어. 먹은 거 쌀 거 아니에요. 분변토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는 다시 아주 적당하게 미생물이 살기 좋은 공기와 수분의 통로가죠. 미생물이 살아나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풀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호밀을 선택하는 이유, 자꾸 좀 얘기하는 게, 다른 녹비작물들 많아요. 클로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한데 걔네는 호두를 수확할 때 시퍼래. 근데 호밀은 딱 자랐다가 호두를 수확할 때는 뉘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죠? 그냥 수확하기 전에 대충 트랙터 다니면서 쫙 밀어놓으면은 쫙 벼 넘어가듯이 쫙 넘어가죠. 그 상황에서 호두를 막 흔들었다고 생각해봐요.
파란색에서 파란색 찾는 것보다 누런 데서 파란 거 찾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저는 호미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